한국 해병대가 1973년 이후 잃었던 날개를 48년 만에 다시 달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병대는 한국의 중추적인 상륙전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독자적인 항공전력이 없어서 해군 항공전력 또는 공군의 지원을 요청해 공중화력 지원과 강습작전 지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해병대 항공단 재창설로 독자적으로 입체기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귀신 잡는 해병, 무적해병의 이름을 계속 빛나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미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F-35B 같은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전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좌초될 뻔한 한국 해군의 항모 사업이 다시 힘을 받고 있으며 최근 백령도에 건설 중인 공항과 그리고 해병대 항공단 창설식에 참석한 미 해병대 장성급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군에서 공개한 항모 전단 CG 영상에 해병대가 F-35B를 도입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해병대사령부는 경북 포항 해병대 항공단 기지에서 부대 창설식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 항공단은 우여곡절 속에 거의 반세기 만에 부활하게 됐는데요.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사라졌던 해병 항공단이 이번에 다시 창설된 것입니다. 앞으로 해병 항공단은 상륙작전 시 항공전력을 통한 병력 수송과 화력 지원에 투입됩니다. 초대 단장 지은구 대령은 취임사에서 한국형 공지기동부대 역량 강화를 위해 전투 준비된 해병대 항공단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해병대 항공단의 역사가 해병대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원래 해병대 항공부대는 전군 최초의 해외 파병 항공부대로 한국 역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부대입니다. 부활한 해병대 항공단은 전시 상륙작전 임무 투입은 물론 서해오도 등 국가전략도서 방어, 신속대응작전, 재해 재난지원 등 다양한 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의 특성상 작전 시 공중에서 화력 지원 및 엄호를 해줘야 할 상륙 공격 헬기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군에 따르면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는 앞으로 2023년까지 모두 28대가 해병대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유는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기동을 통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한 채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한국 해병대가 미국처럼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병대 항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최근 해군이 공개한 항공모함 CG 영상 최종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선 전문가들이 들은 이유는 백지화될 뻔한 항공모함 사업입니다. 한국 국회는 항모 개발을 위한 예산을 2년에 걸쳐 줄여왔으며 최근에는 5억 원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항모 개발 백지화 선언과 다름없는 예산안을 가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해군 참모총장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항공모함 확보는 1996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업으로 올해 2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수립돼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 용역에서도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총장은 경항공모함은 국제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해군 참모총장의 설득에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5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었으며 항모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해군은 해병대 항공단 창설일에 맞춰 항모 영상 최종본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항공모함의 모습은 흡사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비슷했습니다.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미 해병대가 합동공격기 사업을 통해 F-35B 및 MV-22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기를 도입하게 되자 해병대의 미래 항공전력과 발맞추기 위해 넓은 갑판을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이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롤모델로 항공모함을 개발하고 있다면 전술교리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교리를 인용해 짜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의 전술교리는 지휘 통제 임무는 해군이 하되 F-35B와 오스프리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항모도 항해와 작전 지휘는 해군에서 도맡아 하며 F-35B와 오스프리 같은 수직이 착륙기는 해병대가 운용하면서 상륙작전 공중화력 지원 및 인원 수송 물자 보급 등의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백령공항입니다. 백령도는 한국 최서단이면서 한국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백령도가 공항 예비타당성에 선정되면서 공항 건설 허가가 떨어졌는데요.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25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1,7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와 관제탑, 여객터미널을 갖춘 50인승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구시 해병대 항공단의 불침항모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백령공항은 규모 면에서 본다면 울릉공항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적 짧은 활주로를 가지고 있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병대용 F-35B를 사용한다면 그 짧은 활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서도 보면 지상기지에서 뜬 F-35B가 등장하며 그 F-35B는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백령공항을 민간 항공기 및 해병대용 F-35B 전용 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나오는 배경들은 흡사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로 보이며 이 항모 영상을 통해 적의 지상 감시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F-35B로 먼저 폭격하고 상륙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해병대가 F-35B를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미 해병대 장성급 인사들이 한국 해병대 항공단 창설식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을 맡고 있는 스티브 러더 해병중장과 주한 미 해병부대 사령관을 맡고 있는 브래들리 제임스 해병 소장, 그리고 미 제1해병 비행사단장인 브라이언 커버너 해병 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해병 항공단의 재출범을 축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모두 미 해병대 현역 실무자들이며 특히 미 제1해병 비행사단장까지 한국을 방문해 해병대 항공단 창설식에 참여했다면 분명 미 해병 항공 운용 및 F-35B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해병대는 빠르게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는데요. F-35B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병대가 F-35B를 백령공항에서 운용할 경우 북한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에도 아주 좋은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리퍼블릭 월드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젠31은 F-35를 모방했지만 훨씬 떨어진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F-35의 설계 도면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낮은 항공 기술력으로 원래 성능까지 똑같이 베끼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젠31이 테스트 비행을 통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회전할 때는 갑자기 추력이 떨어져 의도치 않게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직선 비행을 하는 동안에도 젠31 조종사는 애프터버너를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체가 정상 고도보다 낮게 하강하는 비행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백령도의 해병대 F-35B를 배치시킨다면 중국의 북해함대와 북부정구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35B의 또 다른 장점은
함재기 조종사 양성이 비교적 쉽다는 것입니다. 함재기는 일반 공항보다 좁고 짧은 항모갑판에 이착륙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고도의 조종수를 요구하여 함재기 조종사 양성에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F-35B는 수직이 착륙이라는 것과 고도화된 컴퓨터 시스템 때문에 항모 이착륙이 비교적 쉬운데요. 때문에 해병대에서 조종사를 배출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싼 유지 보수 비용은 아직도 단점으로 지적돼 KF-21 수직이 착륙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항모용으로 개발될 때는 많아야 20대로 규모의 경제에서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지만 만약 한국 해병대와 해군이 이용한다면 항모와 백령공항, 울릉공항에 배치하기에 충분히 경쟁력이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한국 해병대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 위력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며 주변국의 도발도 잠잠해질 것 같은데요. 한국 해병대가 다시 날개를 단 것에 축하의 말을 남기며 귀신 잡는 무적 해병의 이름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